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9월이 됐는데요. 어느새 성큼 우리 곁으로 가을이 다가온 듯합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주먹 쥐기가 힘든 손 관절염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부들의 손으로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손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주변에 손가락이나 손목의 통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간혹 클리닉을 찾으신 후에 손가락, 손 관절염이라는 그 진단을 받기도 한다던데 보통 손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네, 물론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는 손 관절염이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대나 그 이후에 주부들 손을 많이 쓰시죠.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그 여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시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시는 분들은 손 관절염에 쉽게 걸리실 수 있습니다. 네,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 관절염에도 크게 노출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 관절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관절염의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찾아오셔서 관절염이라는 그 낱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거의 없죠. 근데 실제로 이제 오셔서 도대체 관절염이 뭐죠? 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관절이라는 것이 뭔지 먼저 아셔야 하는데, 그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뼈와 뼈가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예를 들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 그 팔꿈치가 이쪽 뼈와 이쪽 뼈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뼈와 뼈와 만나는 이 부분을 관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관절을 이루는 그 뼈 끝부분에는 이렇게 딱딱하고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그 관절 그 뼈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조직이 어떤 충격에 의하거나 질병에 의하거나 아니면 마모되어서 상하고 이제 부어오르고 그런 염증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하죠. 관절염의 증상을 보면 첫 번째는 통증이 있죠. 가만히 있을 때, 심할 때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고 움직일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관절염이 있는 그 관절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것, 그 열도 이렇게 느껴지고요. 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동작 방해, end range pain이라고 제가 영어로 적어놨는데, 통증이 이제 동작의 끝부분 가서 팔꿈치를 완전히 폈을 때라든지 완전히 굽혔을 때 그 끝부분에 가서 이제 통증이 있는 것, 이제 그럴 때 관절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손가락 관절염의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손가락 그 관절염의 원인은 다른 관절과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해서 그 관절이 퇴행되어서 마모가 되어서 생기는 그러한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면역 체계 이상이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질병에 의해서 손가락 관절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관절이 감염되어서 생기는 그런 septic arthritis라는 그런 이제 감염에 의한 관절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은 결국 무리하게 손을 사용했을 경우에 아니면 다쳤을 경우에 오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안 쓸 수도 없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 손 관절염에 걸린다면 어떠한 증상들이 찾아오게 되나요? 예. 아까도 이제 그 관절염의 그 전반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제 주로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있을 때조차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이제 벌써 어느 정도 관절염이 심하게 생겨버린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관절염이 있는 곳을 다른 가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건드려졌을 때 통증이 오는 것, 그게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에 이제 특이한 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꾸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데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이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또 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손가락 끝 관절에 많이 오게 되는데 그 끝 관절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돌기처럼 솟아나는 이렇게 똑 붉어져 나오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아무 색깔이 없을 때도 있지만 약간 빨간색을 띄어서 피부에 뭐가 생겼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가끔 생길 수 있는데 손가락 관절염의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마디가 이상하게 굵어진다. 한쪽이 관절염이 있는데 다른 쪽 같은 마디와 비교해 봤더니 마디가 이렇게 굵어진다 하는 그런 증상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통 손가락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손가락 끝에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손 관절염이라고 하면 보통 손가락 끝에만 나타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손가락 끝 관절에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일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꼭 퇴행성 관절염이라 할지라도 손에 있는 그 다른 손가락의 부분에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류마티성 관절염이나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그 부분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는데 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제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엄지 손가락 그 아래 그 뿌리 부분에 거의 손목 다 간 부분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나 류마티성 관절염인 경우에 대체로 잘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 오른쪽 제일 위 사진을 보시면은 그 손가락 그 가운데 관절이 이렇게 붉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 제일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저 정도면 이제 손가락에 많이 벌써 관절염이 진행되어서 망가진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절들이 다 이렇게 관절염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성 관절염이 초기이신 경우에 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약간 부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사진에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런 경우가 이제 류마티성 관절염 초기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평소 활동을 하시다가 네. 손이 좀 저린다거나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짚건 쥐거나 할 때 약간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좀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어디 손을 다치시지 않는 경우인데 평상시 손을 사용하다가 관절의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 그것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본인이 분명히 나이가 30대 이상이시고 그런 것이 종종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시면 그 병원이나 물리치료 클리닉을 찾으셔서 그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하였는지 또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손 관절염에도 류마티스성과 그리고 퇴행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몸에 있는 어떤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에도 이제 손에도 오는 관절염이 크게 류마티성과 퇴행성으로 구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퇴행성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사고에 의해서 그 관절을 다쳤을 경우, 관절을 무리하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절 부분의 뼈 조직이 상하게 돼서 그 생뼈가 이렇게 노출되게 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그 관절뼈가 이렇게 상하고 생뼈가 노출돼서 이제 생기는 경우,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요. 반면에 류마티성 관절염은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면역 체계가 이상이 오는 병으로서 관절의 염증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가만 누워 있어도 계속 병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로 양쪽에 동시에 발병하는 것이 류마티성 관절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퇴행성 손 관절염과 류마티스 손 관절염의 그 치료 방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공통적인 증상, 통증이 온다거나 관절이 부어오른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는 약이나 물리치료나 비슷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에 오는 병이므로 그 메디컬 닥터 의사분들이 다른 약을 처방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류마티성 관절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그 관절 그 뼈 외에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인대 조직이나 관절막에도 손상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 뻣뻣한 관절을 풀기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그 관절을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또 그 어느 정도 활발한 운동을 처방해 드릴 수 있는데,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 손상된 그 인대가 있을 경우에 그
뻣뻣하다고 해서 그 관절을 심하게 푼다거나 운동을 함부로 할 경우에 이제 오히려 그 관절이 또 손상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성 그 관절염의 치료는 굉장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지금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경우에 그 관절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인대에도 큰 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면역 조직이 면역 체계가 그 관절을 파괴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원래 면역이라는 것이 몸에 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없애주는,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이제 면역 체계의 일인데 그것이 어떤 이상이 오면서 어떤 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관절 조직을 이렇게 파괴하게 되는데 네. 그것이 꼭 그 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것에도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인대 자체도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 손 관절염의 경우에 네. 물리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 물리치료에서 역시 그 통증이나 그런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어떤 공통적인 그 기계 치료가 있는데요. 초음파나 이제 전기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지금 오늘 토픽이 손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손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가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치료 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그 관절 하나당 치료 시간이 뭐 1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치료인데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염증이나 그러한 통증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 뭐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관절의 그 flexibility, 그러니까 관절을 편하게 움직이는 것이나 그 손의 힘을 기르는 그런 운동 치료도 이제 병행하게 되고요. 그 치료의 또 중요한 일부분은 손 관절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관절염을 예방하실 수 있는지 그런 교육도 그 치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치료를 병행을 하면 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그 제가 생각하기에 초기 증상일 때는 효과가 있지만 혹시 좀 더 악화된 상태에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초기의 경우엔 실제로 뭐 무릎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관절과 마찬가지로 그 손 관절염을 레이저로 치료하였을 때 완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벌써 관절이 약간 변형되고 이제 그럴 정도에 이르렀으면 그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물리치료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주사를 넣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는 그 주사요법이라든지 수술을 통해서도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결국 어떠한 치료가 본인에게 손과 실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치료가 본인한테 가장 유익하고 적합한 것인가를 결국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물리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완치를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치료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완치가 목표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손이 너무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적절한 선에서의 그 평상시 하는 활동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일단 그것을 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후자가 될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이렇게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류마티스성 손관절염의 경우에 운동이 썩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손관절염의 경우에 운동은 병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그렇고 퇴행성 관절염도 그렇고 1년 12달 하루 24시간 내에 계속 아픈 경우는 드물고요. 아주 병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 주로 이제 관절염은 굉장히 관절염이 심하게 됐을 때와 리미션, 그래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되었을 때 이런 피리어드를 거치시게 되는데 굉장히 관절이 부어오르고 아픈 경우에 치료와 함께 약을 복용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관절을 보호하시는 그런 시기죠. 그 시기가 지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관절의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가라앉고 움직일 수 있게 될 때 그때 운동을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대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아픔을 참으시면서까지 이제 심하게 하는 경우 결국 득보다는 실이 더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것이 확실치 않을 때는 비전문의를 통해서 그냥 이런 운동이 좋다 하면 그런 운동을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그 의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고 그 운동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손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한 도와줄 수 있는 올바른 운동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저는 퍼티 엑서사이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퍼티가 무엇이냐 하면 그 쉽게 말하면은 그 플라스틱 반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네. 화면을 보시면 그 공을 사용하시면 계속 쥐는 운동밖에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손에는 쥐는 근육, 손가락을 옆으로 벌리는 근육, 손가락을 다시 모으는 근육, 피는 근육 여러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반죽, 영어로는 therapeutic putty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동작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쥐는 것, 손가락 사이에 놓고 그것을 이렇게 가위질 하듯이 이렇게 오므리는 것, 아니면은 그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서 피는 것, 또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손가락을 그 두 개를 이렇게 링처럼 껴서 손가락을 벌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그 보시는 것 외에도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오늘 손가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관절염이 손목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에 오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플라스틱 반죽이 아닌 고무줄을 이용하거나 한 2, 3파운드 정도 되는 아령을 이용해서 이 손목을 올리거나 이쪽으로 올리거나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손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 기존의 그 손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주부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손 관절염을 치료하는 경우에 주부들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이제 그 쉬운 예로 그 디시와셔가 있으신데 그 한국 문화상 항상 손으로 이제 설거지를 하셔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걸레가 있으신데도 꼭 그 손으로 걸레를 짜서 방바닥을 이렇게 닦으셔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심적으로 만족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손 관절을 망가뜨리는 가장 그 주범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을 좀 하지 않을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뚜껑이 딴다든지, 손이 평소에 문제가 없으신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사람들은 한번 힘을 준다고 해서 관절이 파괴되지 않지만 관절이 어느 정도 이제 손상될랑 말랑하는 사이 그 시기에 있어서 심하게 병뚜껑을 한번 힘을 줘서 딴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 한 번의 실수로 손 관절을 모시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그 칼이나 어떤 연장이 이것만 잡으면 손이 너무나 불편하다 하는 연장이 있으시면 그것을 즉시 없애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되고요. 그런 잘못된 연장, 그러니까 칼 손잡이가 미끄러운 경우에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손 관절염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주부 경우에는 그렇고요.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무거운 물건을 다루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장갑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갑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거든요. 물건을 이제 쥘 때 손 관절염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을 자꾸 사용하는 데서 오는데 특히 꽉 쥐는 데서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 쥐는 것 자체가 물건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더 주는 것인데 장갑을 사용하시고 특히 지금 장갑 손바닥 부분에 요즘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끈끈하도록 그것을 사용하실 경우에 손을 꽉 쥐지 않아도 물건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한 번 쥐실 때마다 사용하는 힘을 반 이상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예로는 운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운전하신 분들이 장갑을 사용하실 경우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건 같은 경우가 손에 떨어지는 경우 장갑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그 차이는 엄청나게 또 크거든요. 관절에 오는 손상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손 관리를 위한 그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손과 손목, 손에 오는 그 관절염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시간에 발의 건강에 대해서 나누면서 발은 사람을 움직이는데 걷게 하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몸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발이 또 다리가 사람을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손은 사람이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가 생각을 하여도 그것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항상 손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할 때, 음식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나 집안일 할 때나 취미 생활을 할 때 손은 어떠한 그 활동을 할 때 의미 있는 그 동작을 할 때는 절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손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손을 사용하실 수 없을 때에는 그런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손을 너무 빠른 동작으로 계속 반복되게 사용하지 마시고 꽉꽉 쥐는 그런 동작을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장갑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던 그러한 그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질문해 주셨지만 손에 통증이 오거나 그렇게 생각 못했던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즉시 진단을 받으셔서 초기에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될 수 있으면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시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과 함께 손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칸, 베를린, 베니스에 이어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33회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312편의 작품이 초청된 이번 영화제는 13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영화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